정의와 가치에 자유라는 말이 있다는 거, 자유가 없다는 걸 모르셨죠? 없습니다. 제1 원칙에 한 번 들어가요. 가입과 탈퇴의 자유. 그러나 그 뒷면장 잘 읽어봐요.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 가요. 우리 생협 매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럴 땐 잽싸게 탈퇴해서 보증금 3만원 찾아가야지. 이런 사람에게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장이 어려워. 5만원, 10만원, 심지어 100만원 내가 출자금을 해놓은 거 다 떼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생협 지킬래요. 이런 사람에게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다는 건데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제 1원칙은 어저께 지난주에 할 때 꼼꼼히 보세요. 그 문장은 뒤까지 보세요. 장관회장님은 거기까지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장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써야 된다고 봐요. 생협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원칙,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가입과 탈퇴만 딱 하고 뒷거는 책임을 안 지려요. 그럼 오류들로 더 많아져요. 이게 민주주의 원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권한과 책임. 민주주의에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안 한다든지 권한 없는데 책임만 진다든지 민주주의 못합니다. 협동적인 민주주의가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치나라든지 정의라든지 운영 원리가. 그 아까 말한 어카운트 3에는 그렇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복지. 이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동조합의 배려와 상이다를 배려하고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고,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은 사회적 욕구. 아까 초기에 얘기했죠. 사회적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샵이라는 거. 아까 지역이 막 망가져요. 지역이 망가지는데 심지어 라이프라인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재작년 때 영국에 갔을 때 쭉 돌아가는데 커뮤니티 샵이라는 걸 봤어요. 영국 밑에 남부에 이제 플리머스라는 남부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영국 놈들도 이제 어떨 때는 뭐 그게 뭐 아름다운 항구 막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침략할 때 거기서 해군이 많이 갔어. 그래서 평안하게 먹었던 걸 해군 항구였어요, 한때는. 물론 메이플라워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거기 근데 남부인데 거기서 또 촌으로 들어갔어요. 촌으로 가서 세인트 점원이라는 촌인데 이름으로 봐서는 이제 독일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 촌처럼 노인들이 좀 살아요. 영국에 대처가 들어온 이후로 그 지역사회에 그 돈 안 되는 슈퍼마켓 체인형들 철수합니다. 정부는 또 뭘 철수시켜요? 우편 취급을 철수시켜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김대중 정권도 비판받죠. 작은 학교 통폐합시키고 뭐 어떻게 했어요? 보건진료소 통폐합시키고 없애고 그랬습니다. 그걸 진행시킨 경제 지반자들은 다 알 거야. 이것이 어떤 피해를 주는 거지. 진주도 여러 개 없어졌습니다. 애 하나 진주까지 나와야 돼요. 택시 부르는데 30분, 나오는데 30분. 애가 나오는데 뭐 나온다고 예고합니까? 영국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편지급소 없애고. 우편지급소는 커뮤니티, 지역 자기네 동네에서 소통의 공간이에요. 이게 사라져요. 슈퍼마켓 사라지니까 생필품 살 데가 없어요, 노인들이. 치즈 사러 시내에 3-40km 차 가지고 나가요. 이렇게 되니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노인들, 동네 주민들하고 협력해가지고 20평, 30평짜리 커뮤니티 샵을 만들어요. 그거 다시 협동조합 출자해요. 노동조합. 20평짜리 커뮤니티 샵에 가면은 그 커뮤니티 샵을 운영하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출자한 노인들의 자원활동이에요. 출자한 노인 자원활동으로 돌아가면서 점원을 해요. 근데 자기네 나름대로 성과표가 있어.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일한 날이에요. 매출, 몇월 며칠 날짜야. 이번 주는 따져보니까 손익분기점 넘었어. 이번 주는 안 됐어. 넘었어. 안 됐어. 손익분기점을 안 넘은 주는 알바비 없어요. 냉정합니다. 손익분기점 있었던 때는 알바비 줘요.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봐서 이게 뭐냐?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쿨한 거.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고 내가 임노동이야. 임노동이다. 월급쟁이야. 동의합니까? 절대 동의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받는 시사점들이 이런 겁니다. 내 거여야 돼요. 내 거면은 손익분기점 안 남았어. 근데 무슨 알바리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한국이 극복해야 중요한 과제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내 거라는 주의식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자본화됐다고 해요. 자본화됐어요, 제가? 자본화됐다는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손익분기점 넘은 것들을 제가 독점한다, 제가 가져간다. 그리고 이건 내가 출자한 회사다. 그럼 자본가 됐죠. 누구도 안 가져요.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요 주간에 이랬던 사람들끼리. 조합원들끼리. 그러니까 뭐 저는 참 재미나게 봤어요. 사진 찍어오고 뭐 그랬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렇뿐만 아니라, 이제, 팝 레스토랑, 술집도, 이제 돈 안 된다고 떠나니까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술집도 만듭니다. 홍성에 가면 그런 술집이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자기들 돈 모아서 술집 하나 만들었어요. 진주에서도 민교육 교수님들하고 20년 전부터 우리 돈 모아서 술집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술장사한테 갖다 주는 건 너무 아까워서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일 거의 출근을 찍어야 하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라이프라인이 사라져요. 라이프라인은 전통적 전기, 가스, 수도, 그 다음에 생필품 이런 것들이 라이프라인인데, 라이프라인 사라지는 것들을 막고 이건 어떻게 재건할 건가. 커뮤니티 사라지는 것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좀 빨리 나갈게요. 이탈리아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비슷한 일이에요. 이탈리아는 주로 일자리.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까지아이라는 제가 있어요. 까지아이 1976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까지아이에 만들어진 것도 초기에 일자리 때문에 돌봄 서비스 하던 사람들, 여자 25명, 남자 3명 해가지고 까지아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은 뭐 규모가 상당히 커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까지아이가 이제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이탈리아 협동조합, 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자금 대출입니다.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제3세계에 있죠. 이 사람들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무역 하는데,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윤리은행하고 협력해가지고 공정무역 생산자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할 중에 큰 거. 투기 자본의 장악된 분일상에서 가격을 낮춰요. 여러분 이제 재작년에 이마트의 피자 사건 아시죠? 피자 골목 상권을 막 죽이면서 정영진이가 뭐라고 그러면 진입해요. 같은 정치라는 게 좀 쪽팔리기도 한데, 뭐 서민들에게는 피자 가게, 피자가 생필품이에요. 피자 가게 아무리 낮춰도 가게에 엔게이지 있어서 별 도움 안 됩니다. 근데 막상 생필품인 배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온통 바가지셨잖아요. 15,000원, 15,000원. 실제 생필품일 때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자본기업, 원래 태생이 그래요, 자본기업. 속지 말해 자본기업. 다시 보자, 투기기업.
조부모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분유 시장이 두 배로 가격이 뜁니다. 투기자본 강화가. 이 분유 얘기하고 그럴 때 생협조합원들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생협조합원들이 모의고를 해야지 무슨 내용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봤더니 분유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감동이 없어요. 이탈리아, 우리나라 분유 모유 수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30% 안 돼요. 유럽, 이탈리아 이런 데 분유 모유 수율이 거의 60, 70%입니다. 그럼 왜 분유를 하느냐? 모유 수익이 아직 끝났거나 경제적으로 맞벌이 때문에 분유를 먹여야 돼요. 진짜 서민이에요. 근데 분유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 돌아가십니다. 어른들 담배값 두 배 뛴 건 될 것 같아요. 분유 애들이 일주일에 한 통씩 먹어요, 보통.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예. 한 달에 4통 먹어요. 그럼 10만원이에요, 그렇죠? 10만원은 200만원 버는 월급에 남편 월급에 5% 임금 감소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분유값이 두 배로 뛴다는 거는 앉은 자리에서 월 200만원 버는 남편의 월급이 5% 깎이는 거예요. 400만원 받는 남편이면 2.5% 월급이 바로 깎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난리가 납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이탈리아 시민의 모임, 여기서 막 반대하고 막 캠페인도 하고 해도 안 되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이탈리아 모임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한국에 있어요. 패러디한 건데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잘했죠.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진짜 있는 단체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이 뭐 항의하고 자본이 자기 이해관계가 놓이는 것은 절대 안 봐. 그건 한국 자본이나 이탈리아 자본이나 베를루스코니 봐요. 별짓하고 그 자본가가 죽어도 안 물러나잖아요. 볼로냐 가면은 베를루스코니 마피아라는 게 낙서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생협이 이미 자기네 공장들 다 투기자본이 장악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랑스의 생산자였던 데다가 협력해가지고 주문하고 분유를 반값으로 수입해가지고 공급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태인 원장 아시죠? 네. 원장님, 야, 니네 생협은 언제 이런 국민들한테 애국적인 인사를 보냐? 거기 팍 숙이고 한 30년만 기다렸어요. 30년 후에 정치인 원장이 안 계실 거야. 워낙 술을 잘 드셔서. 그럼 그 80대 중반인데 뭐 어떻게 있어 어떻게 해요? 진짜 근데 사회적 중요한 역할이죠. 하여튼 뭐 인격적 얘기까지 해주면 더 재미있는데 시간상 인격적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해줘요? 네. 인격적인 그 똘마니들 중에서 과거주라고 있어요. 아세요? 과거주는 이제 세조리께 도죠. 세조리께 도죠. 인격적인 여러 동생들 인격적 안에 따끄가 그러는 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따끄가 무슨 뭔지 몰라요? 중국당에 나오는 사형입니다. 형님입니다. 따끈데 그 인격정의 그 동생 중에 과거주 세도리께 도적은 왜 됐냐면은 1500년대 그 기근의 시절에 부인 도망갑니다. 애를 낳아요. 먹고도 없으니까 애가 전 못 먹고 굶어 죽어요. 누구도 과거주가 애를 다니고 다니면 젖동나겠지만 쉽게 굶어 죽습니다. 돌아가요. 과거주는 평소엔 착해요. 애 우는 소리만 들리면은 돌아버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어요. 애가 굶는다는 거는 부모의 그런 심정이에요. 분유값이라는 거는 분유 가격이 있는 데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중산층은 분유 취급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뭐 애한테 분유 때문에 뭐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얘기하면 한국의 생략 조합원들은
저랑 거리감이 많이 있대요. 저 지금은 그렇게 안 살지만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중요한 역할이죠. 스위스 생협,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일 때 까르푸 매장 인수하면서 노동자 고용도 더 인수하고, 우리나라는 반대였죠. 까르푸 에버가 인수하면서 1000명의 여기다 가까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해고돼요. 이탈리아에서는 스위스의 스위스 생협이 노동자 까르푸 매장 인수하면서 노동자들 전원 고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중 가격제가 있어요. 이중 가격제. 우유 이중 가격제. 그때 이제 석유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농민들은 우유에 대해서 우유 원유에 대해서 가격을 높여줍니다. 스위스 높여주고 소비자 가격을 반영시키면 어떻게 돼요? 소비량이 줄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가지고 적립해놓은 돈을 투입시켜서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가요. 그 차액은 그동안 적립한 돈으로 갑니다. 다른 생협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콥 생협도 몇 개 품목은 이렇게 합니다. 전략적인 품목이 있어요. 생산자들에게 이거는 아이콥이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들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줘요. 생태 환경 보존. 그러면은 유럽 생협은 우리보다 환경 보존도 못하고 그럼 천만에 만만에 품격이에요. 스위스 생협 같은 데나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나 이미 2020년, 2030년 되면은 탄소, CO2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못하는 걸 해요. 한국에 있는 생협들이 환경에 대해서 엄청 자랑하고 다니지만 자기네가 사업하면서 CO2를 얼마큼 발생되는지도 몰라. 아직 한국은 그런 수준이죠. 그러나 유럽의 이 잘 나가는 소비자 생협의 수준은 이미 CO2 발생 감소 운동에 들어갔고 사업에 적용시키고 2020년, 2030년까지는 아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한번 쭉 보세요. 얘기한 것 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영국 얘기하고 복지 얘기 있고, 여러분이 이제 23페이지 보면은 협동조합의 관료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하고, 스웨덴도 역시 그 CO2 감소를 위해서 쭉 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 시베니 무료 운동. 일본이 아이콥 생활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해요. 사회적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일본이 조합원 2,200만 가구입니다. 전 국민의 한 40% 이상 가구가, 인구는 1억 3천만 명이지만 가구수로 한 사람은 한 5천만 가구 좀 넘는다고 보는데 2,200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거의 4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매시장 점유율은 몇 %일까요? 3%가 아니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이탈리아는 소매시장 점유율이 17%입니다. 그러니까는 스위스는 코앞 스위스하고 미국을 합쳐서 40%예요. 대자본하고 싸워서 이기고 대자본 거를 뺏어와가지고 오히려 고용 안정시키고 물가 안정시키고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일본 생협은 시장 점유율이 3%가 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생협이 규모는 한국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가 아니라 코끼리 발의 피 정도라고 생각했잖아요. 일본 매출에 한국 생협의 매출이 다 합친 게 일본 생협 매출 다 합치면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에서도 시베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본은 끊임없이 노립니다. 여러분 주머니로 털어가려고. 1950년이면 어때요? 일본이 전쟁에서 끝났어요. 전쟁 끝나고 초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가격 통제 운동을 해요.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물가를 통제해요. 그러나 그거 끝나면 일본은 대자본이 바로 가격 방어를 해버립니다. 우유도 그런 사건이에요. 대자본 3-4개가 가격 담합해가지고 비싼 가격
그 다음에 품질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 일본 생협이 독자 우유를 만드는 겁니다. 식용유로. 한국 생협은 우유 안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죠, 역시.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거. 전쟁이 끝나고 여전히 우유가 한국이나 이게 이제 유당 분해 요소가 없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훌륭한 영양식품이라는 중에 하나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우유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많이 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근데 자본은 정말 코올리게 돈 뺏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우유는 어린아이들이 먹이는 겁니다. 우유 역시. 남자들 우유 안 먹어도 살잖아요. 저도 우유 먹어본 지 20년 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언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협에서 품질은 좋고 가격은 저렴한 식용유를 만드는 운동을 합니다. 일본 생협도 국민들이 일본 생협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러 TV 같은 거. 64년에 동경올림픽 끝납니다. 올림픽 끝나면 주로 뭐예요? 전자상을 받아요. 대한민국 카라테를 언제부터 받아냈어요? 88년입니다. 80년대부터 카라테가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국민의 보고는 88년이에요. 왜 그래요? 올림픽은 특수해요. 근데 일본 소니 뭐 도시바 이런 애들이 역시 카라테를 형성해가지고 14인치 20만원에 팔아먹습니다. 수출은 18만원에 해요. 13만원. 13만원에 수출하면서 20만원. 그러니까 덤핑하는 게 한국의 삼성하고 그런물기하고 똑같아요. 삼성도 지금도 핸드폰과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팔아놓고 미국에 싸게 수출하고 덤핑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싸게 치고. 자본 중에서 그렇게 안 하는 놈이 없어요. 미국의 뭐 록펠러 재단이나 록펠러 자본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뭐 소니나 다 개차가면 똑같아요. 생협에서 나서가지고 98,000원에 공급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반값 희비값이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사업 잘해서 돈 버는 거지만 웃기는 일이죠. 일본도 이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한국에 TV 안 보는 놈이야, 지금 TV가 이래가지고 문제죠.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역적이야. 전 죽이면 여러 번 됐어요, 이런 거. TV 안 보는 놈이야. 저도 결혼해서 몇 년 동안 TV 없이 잘 살았습니다. 네, 애새끼가 생기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의 부모들가 더 어렵죠. 그럼 TV 한 번 있으면 애가 쭉 놀아줘야 돼. 그럼 활동하다가 언제 들어가? 그쵸? TV가 좀 애하고 놀아줘야지 그 시간에 활동하다가 들어가고 뭐 다른 글도 보고 사회단체하고 회의도 출근하시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TV 한 점씩 사요. 아니면 내가 활동가하고 운동권이지만 처갓집이 잘 살아가지고 돈을 막 계속 받아. 필수적으로 돈도 많이, 재산도, 유산도 많이 받았어. 집사람이 하는데 나는 한 달에 돈 100만원 밖에 안 벌어도 물론 유산으로 잘 살아. 그럼 TV 없이 집사람 벌면 되죠. 그런 사람이 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 이제 손님 오면 TV를 꼭 꺼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손님 와도 TV 켜놓고 TV도 떠들고 우리 떠도 같이 떠들고. 예. 대화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그런 모임을 할 때마다 TV 없이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많은 얘기를 하고 딴 데 가서 얘기 오면은 안 돼. 왜 그런 거 같더니 TV가 없어서 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도 보고 개국금도 가야 되는데 TV 없이는 못 살죠. 일본에서는 이런 성과가 있었어요. 저 TV 장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24페이지 보면 일본은 이제 제트리스팅이라는 거 합니다. 화학 첨가물 배출입니다.
일본은 1970년 중반에 보면 복합오열이라는 책이 나오고 1950년, 60년대에는 미나마타병이라든지 이따이따이병 때문에 이제 한국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것이 실천운동으로 벌어지는 1980년대. 화학 세제 안 쓰고, 그 다음에 첨가물을 없애줍니다. 제트리스트라고 해서 없어져야 될 화학 첨가물을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거부 운동을 해나갑니다. 생협의 물품에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해서 생협조합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입니다. 한신대지진과 협동정신 이거는 일본 생협이 상당히 큰 일을 합니다. 한신대지진은 아시죠? 이번에 뭐 작년에 쓰나미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죽었지만 뭐 비교할 수 없게 더 커졌죠. 1995년에 일어나요. 이 쓰나미 한신 운동이 일어나는 이게 지진이 올 때 일본의 세 가지의 신화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일본 공무원 우수하다는 신화가 무너지고 두 번째는 일본 건물은 안전하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일본은 이제 관서지방엔 지진이 안 난다라고 했어요. 일본은 그래서 오사카하고 그 동경 사이를 관서로 하는데 고베도 이제 관서 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지진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동 대지진 1920년대에 나와서 우리나라 제2동포들이 많이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래서 관동 대지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신화도 있었어요. 그게 다 무너져요. 관서지방에 지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이 만든 도로 건물 무너집니다. 무너졌어요. 세 번째, 일본 관료가 우수하다는 거 뻥이야. 한국하고 일본은 공부 잘하면은 일단 고시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쪽은 사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똑똑한 놈들은 월스트리트에 다가 있고 한국에 똑똑한 놈들은 법원하고 기획재정부에 다가 있어요. 두 군데. 일본은 대장동에 다가 있습니다. 일본 관료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관료가 중심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니까. 관료가 중심이 돼서.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한신대진이 일어나 보니까는 제일 한신대진이 일어났을 때 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생필품이 끊겨요. 장기, 수도, 물, 먹을 거.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피해 주민들에게 간 팀이 두 팀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맞아요. 하나는 일본에 생겨지고 그다음은 야쿠샤를 일으켰어요. 야쿠샤 조직들이 자기 식구 챙기는 건 유별나잖아요. 그럼 한국 깡패나 일본 깡패나 상하패나 마피아나 다 똑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뭉친 조직이기 때문에 야쿠샤들이 뭐 이렇게 자기 조직원이 아닌 사람 챙겼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보스의 식구들은 철저히 챙기죠. 거북당하지 않으면. 일본 공무원들은 이틀, 3일 지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피해 상황 파악도 안 돼요. 욕 돼지게 먹었어요. 일본 공무원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지 일본 공무원이 3주라고 나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일본 생협법이 바뀌어요. 이후에. 생협이 가서 물품 공급하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다쳤어. 배가 고파. 물 떨어졌어. 그거 줄 수가 없어. 왜 못 줘요? 조합원 이외에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생협법이 그 이후에 2006년, 그 이후에 조합원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재난지역. 이용할 수 있다. 더 싸워가지고 비조합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죠. 더 싸워서. 아직 한국은 이런 실력, 일본 실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왜요? 물품이 없어서 물품이 없어. 치안기능, 농산물 이것만 하는데 풀면은 무슨 뜻이에요? 재난이 안 일어나기만을 바라야지. 재난이 일어나면 생각하시 하는 것도 별것 없네. 온천안에 다 까발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성장하고 물품이 많은 때까지 제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두산화산이 터지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생협이 한국을 생협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일본 생협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되죠. 일본 생협법은 거의 배제되기 때문에. 일본도 정치 참여, 한국하고 일본이 생협이 정치 참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전해. 아무리 뭐 생협 조합원들끼리 뭐 뒤지고 먹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생활 그러려는 몇 개 진보적인 생협들이 정치 참여를 하려고 가나다와 네트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만들어 진출해요. 진출하는데 쫌스럽게 진출해가지고 시의원은 됐다 마는데 국회의원은 없어요. 자기 동네는 변화시키는데 나라가 안 변해. 근데 한계가 명확해요. 우리 이제 동네가 더 바꿔보자 이거. 동네 바꾸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국가 제도와 법이 바뀌어야 될 거하고 같이 가야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그런 거예요. 일본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어요. 일본 생협이 엄청 부러워하고 뒤로 이제 욕도 많이 했어요. 뭐 사회적 개혁 추진할 때 사회적 개혁법 없어요. 아, 저 새끼들은 내용은 없어 법은 되게 잘 만들어. 근데 뭐 날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법원이 후진해. 협동조합 기본법 때는 안 그랬어요. 이미 그 한국에도 일본 스파이가 많잖아요. 한국 생협에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되자마자 뭐 2, 3일 지나면 일본 애들이 다 가지고 있어. 번역도 다 끝냈어요, 일본말로. 쭉 분석하고, 잘 만들었네. 그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일단은 뭐, 그만한 성과들이 있는 거죠. 정치 참여 못하게 되는데, 정치 참여를 하기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항상 동네 마을만 보이지 않고 한국 사회 항상 이제 너무 우리 사회는 중앙만 바라보고 살죠. 그게 문제지. 그러나 중앙도 변해야 되고 지역도 변해야 되고 같이 이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제 이런 다른 나라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역할 사례를 봤으니까 이제 요점 정리를 합시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아까 레이블러 박사 얘기 잠깐 했죠. 레이블러 박사는 1980년에 모스크바 통해에 보고서를 낸 거예요. 1989년. 80년에. 무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협동조합이 보니까 자본주의가 또 개판치거든.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막 대처가 막 당선되고 레이건이 들어서고 막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막 안 되니 되니 이런 논쟁하는 거 보니까 또 세상에 또 이제 개판되겠구나. 협동조합은 150년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압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보통 자본주의가 세상을 망칠 때 협동조합이 발달해요. 협동조합이 대단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1870년대예요. 자본주의의 유럽에 공황이 왔어요. 초기. 작은 공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공황이가 작은 건 있으니 1870년 공황, 그때 협동조합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동조합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클 때가 어디예요? 1920년, 30년 미국 경제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또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대한화폐 운동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1930년, 29년의 화폐운동은요, 지금 매치보다 더 엄청난 규모를 합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까지 영향을 줘요. 그 협동조합 중심으로 하죠. 협동조합이 아닌 쪽으로도 대한화폐운동을 했지만, 협동조합이 많이 했죠. 대한화폐운동이 너무 커가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탄압합니다. 대한화폐운동을 활발해지면 세금이 안 돼요. 그런 문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되던 대한화폐운동을 다 국가가 줄여서 남아있는 건 스위스의 비아라는 거 합니다. 비아.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19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막 또 자유주의 물길을 쌓을 것 같으니까 협동조합이 예측해서 레이블러 박사는 캐나다인가 IC 전체인가의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이분한테 보고서를 쓰게 해요. 20년 후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하다가 또 세상이 혼란해지고 어지러울 텐데 예측해가지고 협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쓰시오. 그 제목이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의 역할이에요. 원래 제목. 가칭 내일주의 보고서. 그 네 가지 예측이에요. 하나는
식량 문제, 기아 문제에 대한 해결. 지금 전 세계 기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기아. 전 세계 기아 인구. 기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아가 무슨 뜻이에요? 네, 굶어 죽는 거는 아사고. 굶는 거는 기아예요. 기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3끼 못 먹는 상태를 기아라고 해요. 한 끼나 2끼밖에 못 먹고, 예, 또는 아예 하루 못 먹고. 이걸 기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굶는 걸. 이 기아 인구가 지금 10억이에요. 2008년 경제위기 오기 전까지는 2007년까지는 8억이었어요. 경제위기로 인해서 월가의 그놈들이 보너스를 1,000억 받느니 2,000억 받느니 이 지랄 할 때 많은 2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굶는 겁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물론 수백만 어린이들이 죽습니다. 무려 25%가 기아인구가 늘어납니다. 경제위기로.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상위 10%, 하위 10% 쭉 10개천 않으면은 1997년 IMF 때라든지 2008년 경제위기 때 하위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기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리 본 거죠. 그 다국적 기업이 된 곡물 메이저들이 어떻게 장난칠 거다. 지금도 지구는 7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8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팔질 않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걸 보면서도 공짜로는 못 주겠다라는 게 곡물 메이저의 신들이에요. 그것을 협동조합이 뺏어와야 돼요. 농업협동조합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놀아나가면 지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내일로는 기아 문제 없어요.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 인간적인 일자리. 고용 없는 성장을 예측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날 거다. 실업이 늘어날 거다. 이것을 협동조합이 어떻게 준비할 거냐.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무너질 거다. 지속가능한 사회, 생태계, 환경이 다 무너질 거다. 협동조합이 이거 없죠. 이런 세 번째, 물론 구체적으로 돼요. 첫 번째는 농업협동조합이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일자리는 노동자협동조합이 과제예요. 세 번째는 소비자협동조합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결국은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기여하는 게 레이블로의 예측이에요. 하나는 못했어요. 치열하게 더 고민했어야 되는 못한 거죠. 이미 30년 전에 예측해서 했건만 안 되는 거죠.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을 지난주에 쭉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의 이용, 조합원 원의 이용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저랑 논쟁을 좀 했는데 저는 원의 이용 허용해야 한다라는 드문 입장이었어요. 저 외에는 거의 한국의 생각들이 이제 원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갖다 붙이는 게 조합원 주권이었어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하게 되면 조합원 주권은 어떻게 되냐. 그럼 조합원 주권을 대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주권이 뭔지 모르거든요. 이용권하고 주권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용은 다르죠. 조합원 주권이라는 거는 그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조합원이 참여해서 조합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조합원 주권이에요. 이걸 막 섞어가지고 원에 이용하면, 허용하면 뭐 조합원 주권이 모르는 일이에요.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한국에서 생협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과제는 뭘까? 요거 25, 26, 27, 마지막 뒤까지는 아이콜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이 아이콜의 이제 3기 말단 전략 이럴 때 제가 이 초안은 몇 년, 5년 전에 썼었어요. 근데 채택이 안 됐어요. 아이콜에서도, 이거는 아직 우리가 좀 몇 가지 고민 못 하겠다. 그 이후 제가 이제 보완해가지고
공식으로 이제 아이콜에 채택한 적은 없고, 제가 이제 교육 때 이제 계속, 물론 이 중에 일부는 뭐, 지금 아이콜 생협을 예를 들면 뭐 사기 발전 전략 이런데, 일부는 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전적으로는 뭐 제 책임이에요. 제 의견이에요. 몇 사람한테 뭐 상의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뭐, 아이콜의 입장인가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제가 그냥 남고 제 생각으로 쓴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전한 식품 분야, 식품을 확보해야 된다. 거기에서는 조합원의 요구를 일단은 먼저 해야 된다. 그 조합원 요구만 수렴하다 보면은 조합주의에 빠져요.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해서 합동조합이 이제 정의라든 이런 게 아주 재밌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봐봐요. 미묘하게 써 있어요. 경제, 사회, 문화적 요구인데 무슨 요구예요?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공통의 욕구예요. 개인이 모여서 공통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욕구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욕구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와. 근데 그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욕구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우리의 과제일 뿐이에요. 개인의 욕구를 억누르면은 그 협동조합 잘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오시면 활동가잖아요. 활동가들은 조합원의 공동의 욕구가 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콜 생활 때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쭈쭈바 만들 때 막 반대해요, 활동가들은. 왜냐면 활동가들은 대체로 거룩하거든. 어떻게 생일에서 천박하게 쭈쭈바를 팔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초코파이 같은 걸 만들어? 그래서 갖다 붙이는 말이 역시 아이콘은 자본화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자본화가 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몰라요. 쭈쭈바 만들었다가 자본화됐다는 사람은 있어요. 유럽의 생일가는 콜라 다 파는데 코카콜라도 팔고 자기네가 만들어서도 팔고. 그래서 제가 유럽에 생일 갔다 와서 왜 아이콘은 콜라 안 파냐고 막 싸우고 만들고 생일에 콜라예요. 진짜예요. 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영국 가도 있고 몬드라곤에서 그 거룩한 몬드라곤에서 콜라 팔고 이탈리아 콜라 팔고. 몬드라곤은 만들어서 팔고 싶지만 아직 소비자협동조합 규모가 그 정도 안 돼. 저희 몬드라곤에 온 사람한테 니네 아직 그 정도 신뢰가 없지 인정하더라고요. 영국 협동조합, 이탈리아 협동조합 다 자기들이 만들고 팝니다. 재밌어요. 이탈리아 생일 매장 가면은 자기네가 만든 콜라도 팔고 그 옆에 코카콜라도 또 있어요. 선택은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파워와 힘 속에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의 힘이 나와요. 쿨한 생각. 물론 이탈리아 매장이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설명하는 시간 많이 가요. 그거 넘어가고 재밌어요. 경제사회적 공동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은 조합주의에 빠진다 그래요. 경제조합주의.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렇게 모였어요. 함께. 근데 어떻게 돼요? 방향은 이렇게 나와요. 투게더의 개념이죠, 이거. 코가 그렇잖아요. 코오퍼레이티브의 이 오퍼레이터는 원래 노동의 의미예요. 원래 협동조합에서 한자로 이거에 대한 불만점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동자를 왜 써요? 움직일 동을 쓰든지 합작을 쓰든지 해야지. 이런 대단히 추상화시켜. 일본에도 이런 저와 같이 고민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좀 몰랐는데 왜 이런 말을 써가지고 협동조합을 추상화시킬까? 원래 원어는 함께 노동한다는 뜻이지. 협동조합이 코오퍼레이티브가 함께 잔대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야. 이 동자가 뭐야? 부부나 이신동체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 동자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이런 데서 일본에서 들어온 표현이 이런 것들. 함께 노동한다는데 이걸로 출발하는데 결국 퍼블릭으로 가는 거예요. 퍼블릭.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데 보편적 복지가 센 유럽에 북유럽 가면은 협동조합은 죽었겠거니 천만의 만만의 홍떡이에요. 세계에는 협동조합은 제일 발달한 데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보편적 거기는
시장이 제일, 다른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시장이 제일 좀 높이고 사는 거예요. 자본기업에 이렇게 다닌다는 게 뭐 창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기업가 있으면 계급장 들고 없기 힘들고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지. 한국에는 반대로 시민단체 있으면 뭔가 쫄리잖아요. 조금 무능력한 것 같고. 맞아요. 협동조합은 무능력한 사람, 2% 부족한 사람들 모여서 그 잘난 사람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죠. 원래 부분이에요, 협동조합.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좀 찌지들이 모여서 잘난 대기업을 이겨. 이래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찌지들이 정부에 의존한다든지 자본에 의존하면 진짜 찌지들이가 됩니다. 협동조합은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퍼블릭으로 나와요. 퍼블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공공의 목적을 만들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이 제 주장이냐고요. 아까 일본 생각 얘기했죠? 유럽의 사회적 가치 얘기했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회적 과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우병 싸움, FTA 싸움, 협동조합 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나와 싸워줘야 돼요. 아이컵 생협에서 2008년에 광우병 싸움 때 가져나가 깃발 들고 나갔더니 아이컵 생협 시민들이 야 생협이 뭐냐? 야 생협이 뭐야?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야 임마 생명보험협회 있잖아. 그러던 거 세 달 꾸준히 나가니까 생활활동서 촛불시에도 광우병에서 3달 열심히 나가고 그때서야 겨우 인정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먹을거리가 나아가서 먹을거리 기본권으로 인식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우리 처음에 우리 딜레마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좀 가난한 사람은 없거든요. 왜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가난한 아이들이 더 안 좋은 거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 혈증, 중금노도 많고 그래서 주의력 결핍돼요. 그러면 먹을거리 때문에 학습도 떨어져, 효과도 떨어져. 빈곤이 대물림되고 악순환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학교에서 보편적 급식을 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생협에서 그 문제 가지고 천착이냐면은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싸운 겁니다. 중요한 성과죠. 그냥 농업과 환경 분야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지속 가능한 농업 이런 것만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쵸? 요것만 공부하고 다른 걸 공부 안 한 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농업 환경에 있어서 과거의 삶은 봐야 돼요. 핵심은 딱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핵심은. 왜 농업인들 경기도에 많은 농민들이 땅값 때문에 제대로 농사 못 짓습니다. 그 영향을 비수도권에서 받아요. 농민들도 툭 하면 땅 팔고 어디 나와서 살고 싶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가격에 지대를 넣어요, 자꾸. 노동의 가치만 넣어주면 좋겠는데 땅값을 자꾸 넣어요. 팔리지도 않는 땅. 자기 땅 한 10만원 계산해, 평당. 그래서 이거 10만원인데 1000평이야. 그럼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을 은행에 내면 이자가 얼마 나오니까 이 자기 원가에 그걸 넣어버려. 이게 지주지 농민이에요. 그건 지주가 하는 일이에요. 자본가가 하는 일이에요. 농민은, 참된 농민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농민들도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수도권에 과연 건강한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환경이 필요합니까? 수도권에 논 한 평에 10만원짜리 꽤 있습니다. 제가 산 집 밑에 한옥은 거기 산에 한 평에 800원짜리도 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대 문제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제2생협에서 그래서 수도권 조합원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왜 수도권에는 남원이나 해남이나 이렇게 대전처럼 센터 안 만들어주냐고. 여러분 아시죠? 아이콜에서 자랑질한다고 센터 만든 거. 수도권에 못 만듭니다. 서울에 4층짜리 건물 하나 센터 만들려면요, 지역이 10개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에서 조합원들이 뭐 지역생협도 10배 뭐 이렇게 훌륭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평등하지. 땅값 낮추는 거 하기 전에는 못 만듭니다. 건강한 국민이 되려면 모두 국민 모두가 땅값 낮추는 거 하자는 안 됩니다. 여기 병이 인성이 안 좋아지면 지금 3, 40평짜리 발굴은 있으신 것 같아요. 경영진에서도 5명 중에 집 있는 사람 1명, 나머지 집이 없어요. 이 문제 가지고 갈려요. 합의가 안 돼요. 요새 이제 땅 집 있는 한 분이 유일하게 이제, 그래, 다 기증할게. 드디어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농업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사회 부분에서 서민을 중대 역할, 배추 뭐 다 아시다시피 동의하잖아요. 생활 배추 뭐 몇 명 못 먹습니다. 그러나 등대 역할을 해요. 정영진 부회장이 저놈이 사기꾼이가 이런 거 나중에 한테 공격해 지워주세요. 서민을 위해서 피자값 낮춘다 그러고선 배추값 안 낮추니까 뻥이잖아요. 등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보면서 배추값 가지고 장난치는 거, 우리 밀 가지고 장난치는 대기업들. 대기업들 술들 나오잖아요. 우리 밀에 돈 안 되니까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순회 약속한 생산자들 책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2008년에 정부와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우리 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대기업이 우리 밀을 철수할 때 농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지는지 책임을 보장해라. 아무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얘기해서 아무도 안 알아요. 기업은 돈 안 된다고 철수할 때 생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밀 판다고 30% 세일하고 앉았어요. 자본기업이 정용진이가 봤을 때는 아이코 경영진을 다 잘려야 돼요. 돈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우리 밀 사업한다고 20년 동안 출장한 사람들한테 배당도 안 해줘. 자본가들한테 주주들한테 배당 안 하면 1년에 2번은 죽습니다. 이게 협동조합하고 자본기업하고 근본적인 차이인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지, 뭐 매장 30평, 50평 한다고 협동조합장이 이상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가 없어요. 유럽의 협동조합도 아니고 가는 1000평입니다. 의심에서 나온 경제적 역할, 서민들에게 고용 안정하고 물가 안정하면 이런 거는 보이지 못하는 이것과 사회적 가치를 같이 해야 돼요. 직원 고용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최저임금 향상을 위해서 생협대가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최저임금 1,450원을 아니 4,250원인가 4,550원 그게 아니라 뭐 5,000원, 5,500원 주고 계속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사회 전체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야죠. 물론 단위생협에서 뭐 초기 매장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정상화시켜서 활동가들이 저랑 얘기하면 피곤해요. 활동가들이 교통비 더 받기 전에 그거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역경제와 민주주의. 예, 최저임금 향상 그런 얘기했고요. 지역경제와 민주주의. 생산 말 하나 많아요. 생산들 부가 협동조합 방식만 지역이 머물 수 있어요. 알kup생협이 울산생협이 매장이 잘 된다고 소문났어요. 한남동에서는 모 권희씨가 울산에 있는 알kup생협에 출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게 제대로 공부 안 했네. 정관도 제대로 안 본 건데 이런 분이 못합니다. 못해요. 지역생협은 지역에서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출자할 수 있어요. 외부 자본이 거기에 살지 않는 자본이 생협에 출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 특히 소비협동조합은
그 지역에 생산된 부가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머무는 거예요. 자본기업 방식은 어떻게 돼요? 자본가가 있는 쪽으로 계속 빨려간다니까. 진주에서 내가 이마트 사고 살 때마다 돈이 서울에 빨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자본기업하고 협동조합의 차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협동조합이 시민사회 성장을 생각해야 돼요. 얘기했죠. 협동조합이 이제 자산이 생겨서 이러면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죠. IMF는 이제 대전에 건물을 샀어. 그럼 대전에 민주노총 생각도 한층 와서 전세 살고 대신 싸게. 주변 지역보다 싸게. 또 협력해서 또 의료보험 안 되는 사람들 또 무료진료 해주고. 아까 얘기했죠.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의협동조합이 자본력 최전선에 서 있어요. 여기가 사업 잘하면은 의료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데가 숨통이 트여요. 숨통이 트이려면은 조합지 사업도 잘해야 되고 조합지를 극복해서 퍼블릭하게 나가요. 민주주의 확산과 공고에 기여해요. 이건 조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음에 확실히 여러분하고 2년이 있으면 얘기할게요. 2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등 자산 확보. 이 부분도 제가 초기에 한국생협 협동조합운동에 다른 분들은 많이 싸웠어요. 왜 생협이 자산 확보하냐? 자본가가 되려고 그러냐? 웃기는 소리예요. 협동조합 몰라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문제는 너무나 사기업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자산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너무 많아. 병원도 사립병원 너무 많아. 공공이 없어요, 공공이. 그러니까 의학공학 할 때 의사들이 데모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개판 치는데도 법도 못 바꾸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학교법을 못 가는 나라는 몇 개 없어요. 왜 그래요? 국가가 그런 재산이 없어요. 가난해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없어. 협동조합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이윤 추구를 하려는 재산들이 축소돼야 돼요. 국가와 협동조합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보지 못하고 무슨 근거로 협동조합의 자산 가지는 자본가가 해요?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생협이 건물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노동을 갈취하고 착취해요? 잉여 가치를 뺏어와요? 그건 자본가입니다.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건물 사는 것 자체를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우리나라 그래서 농협이 제정신만 차리면 많은 사회적 기업이 큽니다. 안성의 고산농협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제공해요. 사무실도 제공하고 실무자 한 명도 파견하고 그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농협만 회계하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정말 농협하고 교회만 회계하면요. 교회도 막아도 건물 뭐 하겠어요. 일요일날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지. 새벽 기도 갈 때 우리 안 써. 사회적 기업이. 교회가 그 건물 사회적 기업에다가 무료로 저렴하게 임대해줘봐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사적 이유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축소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월드워치에 나오는 도시의 미래라는 책에 나와요. 결국 한국생이고 공부를 안 해서 맨날 그냥 따라지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죠. 제가 보면 별일가 다 있어. 자산학교 열심히 해야 돼요. 협동조합이 성공해야 돼요. 착취하면서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라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들에게는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보다 많이 주고 고용 안정하고 그리고 또 거기 직원들은 정말 이 협동조합이 좋은 직장이고 내 거구나. 열심히 사업하고 그 자산은 개인에게만 다 나눠주면 안 되죠. 사회를 위해서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몬드라곤의 중요한 모토가 개인의 부가 아니라 사회의 부를 축적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커먼웰스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교류관 연대 이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이런 상황이 많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지만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국이 그동안 너무 교육을 안 해서 몰라.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거, 민주주의 것보다 온정주의, 정서. 봐봐요. 우리나라 농민들과 생협과의 관계가 어떤지. 국회 작년 9월에 국정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나왔어요.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전국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산물 중에서 농약이 나와가지고 취소된 게 몇 개일까요? 몇 건일까요? 5년 동안? 골라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네? 친환경 농산물이라 인증받았어. 근데 검사해보니까 농약이 나왔어. 그 취소됐어. 이 취소된 건수가 몇 건일까요? 네? 몇 건? 5건? 2005년부터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딱 4년 8개월 동안 5건, 7건. 이런이 답답한 13,000건이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스스로 안 믿어요. 한국의 신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죠. 근데도 뭐 농민들한테 농약 검사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싸가지 없는 놈. 나를 못 믿는다고. 그렇게 공주가 많은 거에서 한 번이 뭐야? 10번 가서 검사해봐.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농약 검사가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시민한테 다 농민 편들가 있어.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게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정보공개가 있고 정직이 있어요. 니나 못 믿나? 조폭정신이 있어. 심각해요 이런 거. 한국 시민단체도 그러고 앉았어요. 뒷담화하면서 농약 검사한다고 싸가지 없는 놈들과 이성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민통당 사건 알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적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래 한국 사회. 그걸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러고 앉았어. 그런 온종주의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단계를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의 단계. 뒤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력 있는 경영인들을 확보해야 돼요. 왜? 월급을 적게 주니까. 아까까지 똑똑한 애들은 1차적으로 법원하고 관계기관하고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은 대기업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저를 포함해서 실력이 없어요. 원가 분석도 못했어요 옛날에. 지금 원가 분석이라 좀 낫게 해. 겨우. 실력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끌어내리지 마세요. 이 사회를 혁신하고 이 사회를 사회적 경제를 넓히려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대중운동으로 성장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같은 얘기예요. 뭐 조합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인데 2번은 이제 내적 반성이라면 3번은 객관적 문제죠. 객관적 문제. 극단적인 이기주의. 거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한국이죠. 우리 사회 극단적인 이기주의. 승자주식 사회예요. 제가 과거에는 삼성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좀 싫어했죠, 그때도. 근데 저희 집에 삼성 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 카스 하나도 없고. 핸드폰도 삼성 거 아니고. 근데 잘 살아요. 근데 제가 어느 광고 방송에는 아무도 이득을 기어가지 않는다는 광고를 전면 광고를 계속 내는 거고, 아,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저런 광고를 해요. 슬프는 사회.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를 했겠어요? 다 그 심정이거든요. 승자독식주의 사회. 이런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자본과 주류경제학자라는 것들이 힘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오늘날 협동조합하기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배신이 문제예요. 배신해서라도 돈만 잘 벌면은 가진 거죠. 여자의 변신은 문제가 아니라 돈 잘 버는 배신은 문제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의 문제고, 공무원 뭐 이런 인식 부족하고, 제가 한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딱 두 가지만 말하고 얘기를 할게요. 위식의 전환, 두 가지 위식의 전환에서도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위식의 전환의 극복되는 과제 중에서 호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협동적으로 호혜 경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 이제 가락단이 고진부스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호혜 경제 얘기했어요. 했는데 호혜가 도대체 뭘까? 시혜와 호혜의 차이는 뭘까? 맞아요. 주고받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주고받아요. 일반적인 원사이드 러브는, 아카펠 러브는 거기서 하는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소비자 집단이 있어요.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부자는 사실 없어요. 중산층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중산층 중심으로 있어요. 부자들은 백화점까지 참박하게 협동조합이 안 들어옵니다. 네. 농민들이 있어요. 여기에 둘 중에 갈등이 있어요. 뭐의 갈등이 있어요? 가격이라는 갈등이 있어요. 이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요. 소비자는 낮은 가격을. 이 소비자들이 전부 다 상위 1% 안에서는 부자다. 농민이 달라는 돈 다 줍니다. 비쌀수록 줘요. 그게 백화점 마케팅이에요. 그쵸? 백화점 마케팅은 비쌀수록 잘 팔려. 1% 이익이 되게. 생육은 그렇지 않아요. 중산층이에요. 가능하면은 아토피 천식에 시달리는 저소득층도 품에 안아야 돼요. 가격 문제는 고민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 가격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혜라면. 농민에게는 이 저소득층 사람들을 얘기해서 설득시키고, 또 이 중산층에게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서 협상하고 설득해서 서로가 주고받게 해야 돼요. 그게 호혜예요. 한국의 생각은 분위기가 어때요? 이쪽에 일방적으로 원사이드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가 1%라면 이게 맞아요. 백화점 마케팅이 맞아요. 그러나 다시 얘기해주면은 한국의 저소득층은 아토피 천식에 시달리고 주의적 집중 결핍하는 거의 시달리고 있어요. 걔네들은 어떨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혜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사랑, 상업사랑 해가지고 시혜와 호혜와 막 헷갈려 있어요. 물론 어머니나 할머니가 다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시혜라고 얘기하지 호혜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건 시혜지 호혜가 아니에요. 많은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호혜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재구성만 얘기해요.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느끼는 건데, 신뢰. 협동조합의 가치에 신뢰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협동조합의 가치에.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신뢰?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은 사실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냐, 가치냐고요. 협동조합에서 있는 가치. 가치는 어디 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쵸? 신뢰는 어디든지 있는 게 신뢰예요. 이 신뢰가 무엇으로부터 생산된 신뢰냐라는 게 중요해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신뢰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있죠. 그건 뭐예요? 천륜의 정이라는 신뢰예요. 조폭끼리 신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무슨 신뢰예요? 배신하면 죽는다 신뢰예요. 철저하게 보복당한다 신뢰예요. 동창들끼리, 특히 중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신뢰를 해요. 왜 해요?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남자들이 둘이 중고등학교 나쁜 짓 많이 해봤거든. 서로 저 새끼 약점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저것이 까발리면 나 정치생명 끝나. 그런 신뢰입니다. 협동조합에서 말하는 신뢰는 그런 신뢰예요? 그런 신뢰가 아니에요. 협동조합에서 말하는 신뢰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는 정직, 민주주의, 정보공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신뢰여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이에요? 생연마저 그거 필요 없어요. 니나 못 믿나, 우리가 남이다, 이런 신뢰가 뭉쳐져 있으면서 그것이 협동조합 신뢰로 둔갑시켜요. 사회적 경제 신뢰로 둔갑시켜요. 웃기는 신뢰예요. 그런 세습적이고 혈연전 학연적이고 종교적인 관계에서 하는 신뢰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무 신뢰가 다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신뢰는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보공개, 합리, 이성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다 포기해. 정보공개하고 민주주의는 해줘야죠.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뭐 합리가 뭐 어떤 한계가 근대성이 한계고 뭐 잘난 척 되게 해요. 그러면 자기 근대성도 못 지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하고 정직은 민주주의, 이 세 가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포기하는 순간에 오늘날 통진당권이 나옵니다. 새누리 민주당은 걔네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써. 진보정당이 왜 그럴까? 그 세 가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보다 조직보유라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세 가지보다 자기 생애에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는 순간, 자기 조직의 경영진을 지켜야 된다는 순간, 자기 이사장을 지켜야 되는 순간, 그 조직은 다 마시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정의가치 원칙이 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정의가치 원칙이지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애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이런 훈련 없이 좋은 세상 안 옵니다. 그런 거 지켜줄 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고 사회적 역할이 생애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 죄송한데요.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주시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중간중간에 뭐 질문 많이 해주셔서 더 뭐 안 들어도 되겠죠? 예, 그럼 이것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도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재미있으세요? 예, 그 딱딱한 그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 좀 비춰서 또 많이 풀어냈던 것 같고, 저희 아이콘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이런 도발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익숙하거든요. 근데 다른 타협제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또 아쉽다, 이거 하나는 꼭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세요? 일찍 가셔야 되겠군요. 다음 그 상담을 또 기대를 하고 꼭 오시고요. 다음 주는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인 거잖아요. 네, 수요일날 꼭 뵙기로 하고요.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아이콘 협동조합